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 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유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묵시적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구 달성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뵀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악수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둘이 대화를 하는 사진입니다. 저 뒤에는 권영세 씨와 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해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상당히 공손했다라고 봅니다. 어제 회담이 끝나고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자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말을 KBS 뉴스를 통해서 잠깐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예.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미안함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그 말이 끝나고 그 뒤에 유영하 변호사와 권영세 씨가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그 설명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YTN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조금 유영하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단 당신 시절부터 되게 경무일 거다.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면목이 없습니다. 네,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면목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늘 죄송했다는 건데, 앞에 여러분 이 늘이라고 하는 그 늘, 그러니까 오늘 죄송한 게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한 잘못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송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악의는 아니네요. 완전히 그 문재인이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 전혀 안 했다라고 마음속으로도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문재인과는 조금 다르구나. 늘 죄송했다. 늘 죄송했다. 문재인하고 조금 격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늘 죄송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40분 42초요. 다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늘 죄송했다.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식사는 잘 하시냐,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시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단 당선 시절부터 되게 경무일 거다.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늘 면목이 없다. 글쎄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 그 윤석열 그 당선자가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문재인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재인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보다는 조금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문재인은 양심이 없잖아요.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언론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9년) 악연 박근혜 처음 만난 윤석열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그러니까 기자가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기자가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이 면목은 늘 죄송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걸 보여드립니다. 예, YTN인데요. 늘 죄송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자들이 보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앞에 늘자라고 하는 거, 그냥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늘 죄송했다. 늘 죄송했다. 기자들인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문재인처럼 양심이 전혀 없는 제로 상태의 인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늘 죄송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그 윤석열 당선자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한 그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12초. 다시 들려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갑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제가 느낀 그 소감은 문재인이처럼 완전히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글을 많이 올리시는 김거희 씨, 즉 저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김거희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김거희 씨의 글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 윤석열은 박근혜가 필요해서 만나자 했고 박근혜도 윤석열이 필요해서 만나주었다. 윤석열이 오늘의 사과는 묵시적 사과인가? 자신이 끼워 맞추기식 공작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사과였다. 윤석열도 사람인데 얼굴을 보니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죄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엮고 감옥에 보낸 불법 수사를 일부 국민들이 정당한 수사로 오해해서 지지해주고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인간이라면 면목 없고 죄송해야 정상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파괴한 가정의 수가 수백에 달한다. 박근혜 한 사람에게 사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검사 시절 자신이 부당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법치를 유린한 죄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다시는 윤석열 같은 부패, 비리, 정치검사가 나올 수 없도록 검찰을 확실히 개혁해내겠다고 결자 해지하라.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하는 김거희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빨라요. 역시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는 빠릅니다. 아주 조선일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덩샤오평처럼 정돈 사업을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사의 주요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분열이었다. 억울하게 희생된 간부가 수백만 명이다. 등소평은 후야 오방에게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정돈 사업을 맡겼다. 자, 이제 한국 얘기야,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 수사로 전 정권 인사가 100여 명 넘게 구속됐다. 이 중 국정원에서만 35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40여 명이 감옥에 갔다. 국정원 사람이 40명이나 감옥에 갔네요. 전직 국정원장 3명은 관행대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했다가 아직도 수감 중이다.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국정원장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북한 간첩 20여 명을 검거한 전 대공수사국장도 직권남용으로 구속됐다. 전 심리전 국장은 문제가 된 댓글 중 0.0045%만 정치 관여성으로 특정되고 국고 손실 액수료 10만 원에 불과한데도 징역형을 살았다. 평생 공직자로 대한민국 안보를 최일선에서 지킨 사람들이다. 개인적 부패는 한 건도 없다. 반면 뇌물죄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고 내란 선동죄인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됐다. 이것이 정상인가? 중국의 등소평은 문혁보복으로 문화혁명보복으로 새로운 원한을 쌓지는 않았다. 대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분열의 상처를 치유했다. 빨라요, 조선일보는. 예,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요. 여기 이거 봐주십시오, 여러분. 촛불 정돈해야 된답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는 촛불을 정돈해야 된다는 게 이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촛불 정돈해야 한다. 근데 촛불을 부추긴 게 조선일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촛불 정돈해야 된대요. 근데 2016년하고 2017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부추긴 게 누구예요? 조중동 아니에요? 촛불 정돈해야 한대요. 조선일보도 이 기회에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윤석열이 하나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조중동 모두가 다 이 기회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 속임을 당했던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 모두가 사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아, 나는 속았어 촛불을 들었어. 그래도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저는 안 속았어요. 저는 안 속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왜 속아요? 분별력이 그렇게 없어요? 사과해야 된다. 속인 사람은 물론 감옥에 가야 되고 속은 사람도 사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윤석열 당선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임하면 즉시 최소원을 석방해야 합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면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선택적 도덕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면목이 없을 정도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를 이용했나? 최소원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면목이 없을 정도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수사에 이용해 먹은 사람이 최소원입니다. 저는 최소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만남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브리핑을 하면서 두 번인가 언급한 게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두 분 사이에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 두 번 얘기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그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소원이를 석방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당신 취임하면 최소원이를 석방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쁜 사람입니다. 다시요. 두 사람 사이에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고 유영하가 어제 두 번 얘기했어요. 두 번이나. 두 사람 사이에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최소원이도 사면 복권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억울하게 엮어놓기 위해서 최소원이가 엮여 들어간 겁니다. 최소원이 죄 없어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에게 최소원이를 풀어주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조선일보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국정원장 세 사람과 적폐 수사로 인해서 수백 명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적폐 수사 피해자들을 즉시 사면 복권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에 그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이야기를 안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대깨문, 그 다음으로 위험한 사람이 대깨윤,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한 사람들이 대깨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첫째, 최소원이를 석방시켜라. 둘째,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을 포함한 적폐 수사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200여 명을 모두 사면 복권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안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만약 그랬다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방송한 것에 대하여 저를 비난하실 분이 있어요. 저 댓글 안 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대깨문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대깨윤도 위험하고 대깨박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대깨박으로 남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윤석열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면 복권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오래게 감옥에 가 있는 최소원,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200여 명의 적폐 수사로 희생된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살을 한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최소원이 석방해야 되고요. 전직 국정원장을 포함한 200여 명의 적폐 수사로 감옥에 간 사람들을 석방해야 되고요. 자살을 한 이재수 장군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 집을 뺏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재심을 통해서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 윤석열 씨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저 3분의 2, 172석으로 검수완박이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가짜 국회를 해산하고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묵시적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사과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사과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묵시적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사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취임 직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상로의 주장입니다.